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플랜테리어를 통해서 싱그러운 일상에 대해 콘텐츠를 발행하고 있는 도시농부 식물집사 이혜솔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플랜테리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요즘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트렌드여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식물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플랜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식물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플랜테리어에 대한 기초부터 활용법까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혹시 우리 집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으셨다거나 혹은 식물을 키우고 싶은데 어려우셨던 분들 계시죠? 그리고 좀처럼 내 공간에 맞는 배치가 떠오르지 않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요.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싱그럽고 멋진 공간들을 꾸미실 수 있거든요. 정말 어렵지 않고 바로 따라하실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로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플랜테리어의 핵심은 뭘까요? 물론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식물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식물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줘야만 공간의 분위기를 살려주고요. 또 반대로 식물이 건강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떠올려 보세요. 아마 굉장히 흉물스럽게 변하게 될 텐데요. 오히려 그 공간을 해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식물 관리를 하실 때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으셔야 식물을 잘 돌볼 수가 있고 또 더불어서 멋진 공간을 완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첫 시간에는요, 플랜테리어의 기본, 실내 식물 관리의 3요소, 물, 빛, 그리고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식물은 물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실내 식물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떤 뜻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냐면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걸 과습으로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아마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요. 나는 별로 식물 안 좋아해. 관심 없어. 라고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애정이 조금은 있으니까 키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 번씩 물을 줄 때 굉장히 많이 준다거나 눈에 들어오면 주고요. 또 지나가다가 주고 생각나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물을 굉장히 많이 줘서 죽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필수 요소 그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요. 올바른 물 주기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종류별로 물 주전자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모양이 각기 다르지만 아마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한 모양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씩 화분에 물을 줘볼게요. 먼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커다란 물 주전자인데요. 입구도 굉장히 넓어요. 다른 물 주전자에 비해서. 어떻게 물이 들어가는지 볼게요. 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가죠. 그리고 흙이 다 젖기도 전에 부풀어 오른다거나 밑으로 쭉쭉 빠져버리기 시작해요. 자, 다음 물 주전자 해볼게요. 이번에는 좀 전에 물 주전자에 비해서 조금은 양이 적고요. 입구가 굉장히 길고 구멍이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약간 커피에 드립 커피를 내리듯이 물을 주게 되죠. 천천히 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흙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것도 줄어들 거예요. 세 번째 물 주전자도 한번 줘볼게요. 세 번째는요, 똑같이 길이는 긴데 이 입구의 부분이요, 바늘구멍처럼 굉장히 조그만 구멍이 여러 개가 콩콩콩콩 박혀 있거든요. 어때요? 물이 아주 빠르지도 않고 천천히 내려오면서 균일하게 쏟아지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입구가 길어서 물이 천천히 내려오고 구멍이 작은 구멍으로 되어 있어서 균일하게 떨어지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나는 따로 물주전자를 살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짠! 이게 뭔지 아시나요? 소스통인데요. 아마 집에서 쉽게 보실 수 있다거나 천원샵 이런 데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소스통을 한번 뒤집어서 물을 줘볼게요. 물이 힘주지 않으면 많이 떨어지지 않고요. 힘을 줬을 때 쪼로록 하고 떨어지죠. 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조절해 가면서 물을 줄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만약에 집에 물주전자가 없으시다거나 대형 식물이 없으신 경우들은 이렇게 작은 소스통만을 활용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주전자 고민하지 마시고 천천히 균일하게 준다라는 생각으로 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주전자 활용 방법은 이제 아셨으니까 언제 물 주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물은 겉흙이 말랐을 때를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가장 위쪽에 겉흙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습도계를 이용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구매를 하신다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이렇게 눈금형으로 흙이 말라 있는지 젖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버전은요. 만약에 물이 촉촉하게 가득 들어있으면 색깔이 변해요. 잘 모르실까 봐 제가 넣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촉촉한 물에 넣으니까 모이스트라고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위쪽이 하얀색 종이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꽂아두면 파란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역시도 굳이 구매를 하지 않으시고 이것만 있어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른 흙에 담아두면 넣었다가 꺼냈을 때 이렇게 손으로 쓸어도 충분히 쓸어질 만큼 마른 흙들이 묻어나오거나 흙이 전혀 묻어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 촉촉한 흙에 나무젓가락을 넣으면 이렇게 젖어 있는 흙들이 따라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습도계를 구매하지 않으시고도 과습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겉흙이 바짝 말라 있을 때 물을 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빛입니다. 식물은 성장하기 위해서 광합성을 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 식물을 키우기 위해선 빛이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을 키운다고 가정을 하고 집에 식물을 둔다면 어디다 둬야 할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집 어떤 공간에서 키우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창가 근처 자리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 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현관문 근처라던가 화장실이나 부엌 근처 혹은 침실이나 방 한쪽 등 식물이 잘 자랄 환경은 아니지만 내가 보기에 좋은 공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공간에 식물을 둔다면 어떨까요? 우리 집 분위기가 살아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시는 공간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공간에서는 식물이 잘 살아갈 수가 없다는 생각에 배치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식물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등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인공의 식물등이 잘 나와 있어요. 만약 살고 있는 공간이 빛이 잘 안 드는 방향이라던가 식물을 두고 싶은 공간에 창문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창문의 두께라던가 샤시의 색깔 등 이런 조건들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빛보다도 사실은 빛에 투과된 양이 식물이 자라기엔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식물등과 함께 식물을 배치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시중에 식물등이라고 검색하시면 전구만 따로 팔기도 하고요. 일체형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태양의 파장과 같은 식물등이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집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는 스탠드를 골라다가 식물등 전구를 껴주셔도 좋고요. 또 식물등을 끼셨을 때 일정 시간만큼 쬐주면 식물이 햇빛을 쬐다고 생각을 하고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잘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실내 식물 키우기의 마지막 필수 요소는 바람입니다. 식물 관리의 필수 요소라고 했을 때 바람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야외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근데 생각해 보실게요. 자연 속에서 풀과 나뭇잎들은 가만히 멈춰 있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살랑살랑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상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식물들과 야외의 식물들은 굉장히 다르겠죠. 아무리 잔잔한 날씨더라도 쉴 새 없이 야외는 바람이 불어주면서 살아가기에 편한 공중 습도가 맞춰지고 또 공기는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신선한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연 속 식물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푸릇푸릇해 보이는 겁니다. 반면에 집안은 어때요? 누가 문을 쾅 하고 닫지라도 않으면 바람 한 점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고 이 환기를 하면서 집안의 공기를 밀어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잖아요. 이 과정을 식물을 키우는 집에서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창문 열기가 어려운 날들이 있어요. 미세먼지라던가 날씨가 궂은 날이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서큘레이터나 공기 순환기들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창문을 열기 어려운 날들 같은 경우에는요, 인공적으로 서큘레이터를 켜주셔서 공기를 순환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점들은 뭐냐면요. 식물은 증산작용을 하기 때문에 막바로 식물 잎에다가 쏘해 주시는 게 아니라요. 공간을 순환시킨다라는 생각을 주시면서 공간의 흐름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는 필수 요소, 3요소를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기억하시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 빛, 바람. 이 세 가지인데요. 오늘 배우신 내용들 잘 참고를 하신다면 싱그러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랜테리어 어렵지 않거든요. 기억해 보셨다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쉽게 적용 가능한 플랜테리어 내용들 가지고 올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해솔이었고요. 오늘도 싱그러운 날 되세요.